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3,342억 원 순 매수를 해가지고 0.63% 상승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해서 1.57% 조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해외 증시 잠시 살펴보면은 오늘 일본, 중국, 홍콩은 거의 보합권에서 조금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미국 경제 지표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가지고 국경을 통제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우리 시장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유럽 증시도 저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그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그런 돈도 있고 또 은행에서 대출 형태로 존재하는 돈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먼저 출처부터 밝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한국은행 보도 자료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바로 우리 대출 관련 자료입니다. 자, 이 대출 관련 자료를 보면은 산업하고 가정하고 이 대출이 어떻게 진행됐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출이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낸 자료라서 특별히 거짓된 자료가 없겠죠. 일단 실제 이렇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잘 돌아가도 저렇게 대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대출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좋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용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설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시설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내가 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게 시설자금이라 볼 수가 있고 이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만 봐도 당장 구분이 되죠. 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운전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2020년 들어서도 이렇게 급증했지만 그 이전에 2018년도, 9년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2018년도, 19년도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쳐가지고 지금은 더 안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그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돈 버는 거는 뻔한데 또 경기가 좋지 않은데 월급은 많이 줘야 되니까 대출해서 주는 걸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정부에서 지금 2.5단계 아닙니까? 자칫하면 3단계까지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래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라고 경험하셨죠? 보셨다면 그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봤고 또 실제 스페인, 포르투갈 또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가 어떻게 망했는지 관련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돈을 빌려가지고 나눠 써보십니다. 이 운전 자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의미인데 이 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산적인 투자.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어떤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생산재를 많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묶어 쓰는 거예요. 그리스, 이탈리아 연금 받아서 묶어 썼다 아닙니까? 생산적인 곳에 쓰지 않다 보니까 저래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하고 그때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왜 그렇게 돈이 넘쳐났냐? 이 유럽이 이렇게 하나의 돈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 유럽에 있는 돈들이 이렇게 뭐 각 네 나라로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네 나라에서는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유로화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라에 돈이 넘쳐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일단 돈 들어오니까 아이씨 모르겠다고 다 떼서본 거예요. 시설 자금에 투자하지 않고 운전 자금, 그러니까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지 않고 어마한 데 투자하다 보니까 유럽 재정이익과 그때 온 거예요. 뭐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아르헨티나나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폭망행기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나눠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눈물겨운 돈입니다. 사람들이 가게든 기업이든 버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빚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 돈입니다. 이것도 돈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이 유동성 장세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 사회에서도 부채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한번 꺼지게 되면 말 그대로 돈이 사라지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에 심각한 위험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은 좀 괜찮겠습니다만은 이 위험 요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차하면은 현금을 땡길 준비도 다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죠. 바로 이 대출금 연체 관련입니다. 여기는 가계대출 연체, 요건데 지금 연체율은 뭐 그런대로 아직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빚으로 이렇게 잘 버텨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게 연체율이 급증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요. 또 이와 더불어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법원 경매 건수입니다. 법원의 경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위험하다 보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자금을 갖다가 지금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도 증가하고 있고 또 국가뿐만이 아니라 가계, 기업 전부 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은 바로 생산적인 곳에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가계 기업은 당장 버티는데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기 위주로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버티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려우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어떻게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그쪽으로 뭐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좋게 개심한 것은 그런 일자리가 생산적인 일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에서는 일자리라고 넣어서 사람들을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게 조금 개심할 따름이죠. 여튼 중요한 거는 돈이 엄한데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자산 가치 정말로 크게 폭락하는 날이 온다. 위험이 진짜 오는 거다. 그러면 그 위험 신호는 앞서 말씀드린 연체율, 법원 경매 이런 걸 딱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항상 마음 수련을 할 때 지금부터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책들은 바로 욕심을 절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족을 할 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수급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일단 서비스업, 증권, 유통업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어요.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데 이렇게 많이 매수하니까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오르고 또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이게 테마가 형성이 돼 가지고 또 오르고 시장은 이래도 오르고 뭐 저래도 오르고 다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오늘은 영진약품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영진약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많이 올랐죠. 영진약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태진포장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한번 봅시다. 오늘 서비스업 괜찮았죠.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동성 코퍼레이션이 많이 올랐어요. 차트 한번 보면은 이거는 진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더 자세히 좀 떼어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성 코퍼레이션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요약 한번 잠시 보면은
이 종목은 매매하기 괜찮습니다. 지금 외국인들만 지금 약간 이익을 보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2%면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위치상으로는 진짜 좋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진짜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요거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 분석가 분석표가 완전히 다 꽉 찬 게 아니라서 큰 돈 투입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여튼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요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서비스업에는 그게 그랬고 지금 NC소프트는 이런 건 많이 올랐죠. NC소프트 차트 한번 볼까요? NC소프트는 진짜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야,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신풍제약도 야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신풍제약 지금 저번에 14배였는데 지금 그걸 더 올란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현재 의약품주 들고 계신 거 있죠? 이거 좀 더 들고 계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더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관련해서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계셔도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금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너무 많이 오르면 팔아서 현금을 챙기는 쪽으로 약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시장이 영향을 받는단 말은 시장이 또 다시 출렁거릴 수 있다, 또 하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이 단계에서 추가 매수를 아니면 신규 매수를 갖다가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있고 그냥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식 80 현금 20 정도 들고 있다가 너무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 테마 형성이 돼 가지고 그런 걸 팔아서 현금을 조금씩 챙기는 쪽으로 일단 가다가 일단 공매도 위험 요소는 일단 제거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코로나 3단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새롭게 지금 올라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그런데 아무리 최악에 높인다 하더라도 주식 50, 현금 50 이 정도 선은 마지노 선으로 잡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므로 언젠가는 그 부채가 터질 때 굉장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대비도 지금 평소에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 위험 요소는 딱 인지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신규 매수할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현재 이렇다, 이런 종목들이 괜찮다,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